안녕하세요. 방방이 여러분. 그레이스 방이 돌아왔습니다. 방하. 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 조회수가 높았던 것을 쭉 확인해 봤더니 뭐였을까요? 속발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속발음. 여러분, 속발음이 독서 속도를 10배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10배? 속발음 때문에 독서 속도가 10배 이상 늦춰진다? 그럼 속발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독서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것이 제가 처음 우리 포토그래픽 리딩을 가르칠 때 회원들에게 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속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속발음을 우리는 왜 하는가? 속발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속발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속발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책을 읽을 때,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속으로,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이러면서 읽습니다. 그게 바로 속발음이에요. 그래서 그 속발음을 하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이런 속발음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독을 배웠거나 저희 포토그래피 리딩을 배우는 회원들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없애기 때문에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발음을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독서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속발음은 왜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속발음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언어를 배울 때의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1, 2학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읽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 글을 배울 때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단계로 넘어가도 속으로 읽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발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 방식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왜 속발음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글을 읽을 때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속으로 발음을 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뇌가 글자를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발음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뇌는 정광 속도처럼 빠른데 우리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발음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뇌는요.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 뇌는 게으르다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뇌는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익숙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 속발음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그것이 속발음으로 굳어지니까 당연히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때도 우리 뇌가 속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뇌가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근데 한 번만 잘해 놓으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속발음을 왜 할까요? 첫 번째, 어릴 때 학교 교육의 산물이다. 두 번째, 이해하려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뇌는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속발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독서 속도가 10배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뇌는요, 눈으로 보자마자 뇌가 이해한다면 정광석화처럼 빡빡빡빡 이해합니다. 율곡이가 그랬고, 앨런 머스크가 그랬고, 딱 보면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천재들의 독서법.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포토그래픽 리딩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포토그래픽 리딩을 훈련하면 천재들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책을 그렇게 빨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우리 뇌가 IQ 상위 3%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토그래픽 리딩인데 이렇게 속발음을 계속 함으로써 독서 속도가요 10배 이상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속발음을 하지 않는다면 독서 속도가 10배 이하로 빨라질 수 있다. 10배 이상 빨라질 수도 있다. 10배 이상 늦어지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10배 이상 빨라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토그래피 리딩 회원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우리는 매주 기록을 재는데 기록이 계속 줄지를 않고 계속 늦는다? 그럼 내가 딱 압니다. 지금 속발음 하시죠?
그럼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럽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왜?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무의식적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수업을 설계해 놓고 그렇게 회원들을 가르쳤더니 거의 빠른 사람은 뭐 한두 주, 한 달 만에, 늦은 사람은 3개월 이내면 거의 습관이 바뀝니다. 물론 그 습관이 딱 바뀌었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훈련을 연습을 통해서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 1년 과정 다 만들어 놨는데 최소 1년을 한 사람들은요. 뇌가 완전히 바뀌어서 최적화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엄청 저렴한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책을 통해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를 천재들의 그것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포토그래피 리딩을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어요. 저 자신이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업에 훈련 오면 우리가 훈련을 체계적으로 다 시켜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로 읽기를 연습하십시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냥 덩어리로 한자 한자가 아니라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한눈에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 속도를 올리십시오. 우리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을 주거나 메트로놈 기법을 쓰거나 혹은 어떤 덩어리로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빠른 속도로 그 책을 넘겨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기법을 그 외 여러 가지 기법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어쨌든 그 없앨 때 속도를 올리십시오.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요? 뇌의 속도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뇌는 그러면 어떤 속도로 움직이나요? 뇌는요, 정광석화와 같습니다.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우리 특히 좌뇌는 이해를 하느라고 천천히 보지만 우뇌적인 부분,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은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한 번 보고 압니다. 그게 인간의 역량이고 능력입니다. 우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읽는다. 두 번째, 속도를 올려서 읽는다. 세 번째는 이미지로 이해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포토그래피 리딩 훈련하는 회원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은 책을 읽는데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선하게 이미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걸 경험했는데 어느 날 책을 막 읽고 있는데 특히 성경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서 영화처럼 예수님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이면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포토그래픽 리딩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됩니다. 그러나 여러 다각도로 훈련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발음을 없애는 것, 덩어리로 봐라. 두 번째, 속도를 높여라. 세 번째, 이미지로 이해해라. 이러면 속발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덩어리로 이해할 때 속발음이 자꾸 나오면 랄랄랄라 이러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발음을 없앤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독서의 속도가요. 자기의 독서 속도의 2배 이상은 무조건 빨라집니다.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그건 제가 수천 명, 수백 명의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내린 데이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현실입니다. 저 자신은 얼마 정도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제가 한 100배쯤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속도가 2배, 5배, 10배 이상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습 효율이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포토그래피 리딩에서는 그것을 훈련해드려서 독서를 1년에 1000권 정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를 최적화해서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게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제가 인생을 다르게 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책을 통해서 두뇌가 최적화되니까 다른 삶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체계화해서 만들어 놓으면서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딜 가서 배울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1년 동안 3,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지금 약 6년 동안 10,000권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림책을 반 정도는 그림책으로 읽었습니다. 왜? 그림책 읽기는 우리 두뇌를 깨우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림책 읽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은 속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단순한 속발음 하나가 내 독서 속도를 10배 이상 늦출 수 있다고? 그러면 속발음을 없애야죠. 속발음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 방법만으로도 독서 속도 2배 이상은 누구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체험 수업부터 한 타임 한번 들어보셔서 이러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 두뇌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두뇌 개발을 응원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방하.